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부터 최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파이 코어 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의 양과 속도를 통해서 파이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핵심 작업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요. 또 지난 AMA 회의에서는 코어 팀이 1차 마이그레이션을 대부분 완료할 시점에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 예상 시점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파이 지갑 수는요 약 1350만 개를 넘어서고 있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도 약 100만 개 지갑이 새롭게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단기간에 급격히 진행이 되었던 시기에 비해서는 현재 속도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YC 통과자 수가 현재 2천만을 넘었을 거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KYC 통과자 수와 마이그레이션 받은 수의 이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70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이 중 약 51억 개가 락업이 되었고요. 현재 사용 가능한 수량은 약 18억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물량에 맞춰서 코어팀 물량과 재단 물량, 유동성 물량을 비례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 총 100억 개의 파이코인이 실질적인 유통 공급량으로 책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별 락업 해제 차트를 보시면요. 올해 5월, 6월, 7월이 평소보다는 더 높은 락업 해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월 약 2억 개가 넘는 락업 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양이 모두 매도 물량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간에 비해서 커뮤니티의 물량의 매도 압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입금된 파이의 양을 보시면요. 현재 총 파이의 양은 약 3억 8천만 개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파이 양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락업 해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 비해서 거래소로 흘러들어가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음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다르게 풀이를 해보자면 아직도 많은 유저들이 파이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비율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파이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순위 27위에 머물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0.5859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0.6달러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과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장을 이어가면서 하지만 조금씩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파이코인 또한 지난 주말 동안 또는 오늘 새벽에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전환해서요. 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컨센서스 2025에 파이코어 팀의 니콜라스의 세부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5월 16일 금요일에서 5월 17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참석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주제는요. AI와 블록체인 인프라로 대중 채택을 이끌다. 이런 토픽으로 5명의 연사가 등장을 해서 대화를 이끌게 됩니다. 총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각 개인들이 짧게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니콜라스가 여기 참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파이는 현재 탈중앙 KYC를 진행 중이죠. 그리고 AI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검증자와 기계 검증의 조화로움을 항상 강조를 해왔던 인물이 바로 니콜라스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적으로 파이는 20만 개가 넘는 파이 분산 노드를 바탕으로 100만 CPU 코어 파워를 가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를 이용을 해서 오픈소스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AI를 트레이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니콜라스가 언급을 했던 이 탈중앙화된 AI 데이터 센터의 이 밑그림이요. 이제는 조금씩 현실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AI 스타트업 기업인 이 플라워 AI와 탈중앙화 데이터 플랫폼인 바나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은 전 세계에 흩어진 GPU와 다양한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콜렉티브 1 모델을 구축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분산학습, 빅테크 독점 구조를 흔들 준비 중이다. 이런 기사 내용도 최근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에 토론에 참여를 하겠지만요. 이 AI와 웹 3.0의 융합 생태계 속에서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점점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강한 설득력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집토 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토 앱 내부의 비자 카드에서는 현재 파이를 포함한 40여 개의 암호화폐를 충전을 해서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집토 비자 사용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파이코인을 사용을 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파이를 사용을 해서 거의 모든 것에 결제를 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이코인의 사용 방법과 사용 내역들 집토앱 X 공식 계정에서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파이에서 이 집토앱의 KYB 통과 여부를 아직 발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프로모션을 보고 있지만 집토앱의 사용 방법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더 이상 깊게 설명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파이코어 팀에서는 KYB를 통과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토앱이 실제 파이의 KYB를 공식적으로 통과를 했고 정상적인 이 파트너십을 가져간 부분인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만약 이 KYB 통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집토앱의 프로모션이 파이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파이의 사용성은 더 크게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최대 고래 지갑이죠. 이 GASW에서는 추가적으로 100만 개의 파이코인을 더 매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 5,100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 지갑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거대 물량이 이 지갑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지갑의 정체는 알려진 것이 없고요. 개인 고래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이나 거래소 차원에서 보관하는 지갑일지도 모르겠지만, 거래소가 보관하는 지갑치고는 지갑의 생성 루트가 좀 다르고요. 또 코인의 이동 방법이 좀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여러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TX 거래소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의 HTX 거래소 최근에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홍보 중인데요. 참고로 이 HTX 거래소는 파이 현물 상장을 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년 전부터 파이의 IU 토큰을 미리 상장을 하는 등 파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왔고요. 저스틴 선도 여러 번 파이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지난 2월에 파이 현물 상장을 공식적으로 예고했었지만 KYB 통과 5개 거래소 안에 들지 못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소는 파이를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하루에 여러 번 이 파이 로고를 HTX 공식 계정에서 좀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HTX 거래소가 파이를 상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 파이에 대한 검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오픈 네트워크 전환과 파이데이가 지나고 나서요, 파이에 대한 이 개인의 관심도가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 현상은 파이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모든 암호화폐가 지금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검색량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작년 강세장을 지나서 2024년 초부터 관심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낮은 시기 중 하나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매우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지표에도 분명한 패턴이 존재하고 이 관심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는 다시 반등의 흐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2025년 올해 한 해의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요, 이 구글 트렌드의 수치는 매우 낮게 나오지만 아직 시즌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가격적으로는 9만 달러를 돌파한 상태고 지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비트가 시즌의 종료를 부정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세장이 올 수 있음을 예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알트코인 홀더들,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다소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것이 시즌의 종료가 아닌 올해 안에 반등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는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고요. 이 힘든 1차 구간을 넘긴다면 올해 안에 다시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